본 세미나를 통해서 각 학제의 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또는 후속으로 실질적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여수 엑스포 행사장의 그랜드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이 방역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행사가 여러 군데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아마도 그 회장님 인사말을 조금 순서를 늦추고 먼저 우리 그 대림대학의 김철환 교수님께서 전문대학교의 건축 커리큘럼과 그 현황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환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김철환입니다. 오늘 그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이제 전문대학교의 건축교육 커리큘럼 현황과 경쟁력 강화 노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전문대학교의 건축 커리큘럼 현황과 경쟁력 강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그 최근 이제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이나 변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전문대학 차원에서 그 비인증 학위 과정으로서의 그 졸업자 실무 수련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네, 목차입니다. 그 전문대학교 건축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교육 학제 현황과 그다음에 학제별 커리큘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문대학교 졸업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건축학 교육 인증 기준과 그다음에 전문대학교 건축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문대학교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매진말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이제 건축교육 학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전문대학교에 그 건축과를 그리고 건축 교육을 하는 그 교육기관이 현재 49개 대학입니다. 그 49개 대학은 2년제 또는 3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졸업 정원 기준으로 해서 한 2,9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9개 대학의 그 전문대학, 건축 교육을 하는 전문대학 중에서 17개 대학이 4학년 과정이죠. 3, 4학년 과정일 수도 있고,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정원이 632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년제 교육을 운영을 하는 학교가 24개 대학이 있고, 3년제 교육을 운영하는 대학이 전국에 25개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제 대학에서는 4학기 전공심화 과정 운영을 2개 교에서, 그러니까 2년짜리 과정으로 2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3년제 대학에서는 그 15개의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저 25개 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문대학도 전국에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고요. 건축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전문대학도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지역에 보시는 것처럼 전문대학 31개 중에 17개 전문대학에서 건축과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유사하게 조금 많고 적고는 있지만, 그래도 골고루 건축과가 건축 교육을 운영을 하는 전문대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건축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숫자들 중에서 2년제, 3년제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3개의 전문대학 모두가 전부 다 그 3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공심화 과정, 4학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17개 전문대학 중에서 3년제가 12개로 월등히 많고, 12개 3년제 중에 10개 대학이 4학년 과정인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 커리큘럼의 학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3년제 과정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년 플러스 1년 과정의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2년제 교육을 담당하는 그 전문대학들은 서울, 경기권 외에 지방 그 도시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년제도 있지만 그 절대 숫자로 보면은 훨씬 2년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2년제 교육제도를 운영을 하는 학교들은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2년의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숫자상에서도 아까 그 24개의 교육기관 중에 두 학교만이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그 2개의 그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는 그 전문대학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하나, 그다음에 전북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문대학 건축교육 커리큘럼입니다. 지금은 이제 학과 공학으로 구분이 돼서 이제 건축학 인증을 받는 그 건축학 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들과 건축공학을 주로 이제 교육하는 학교들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과 공학이 구분되기 이전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교육을 받았었던 그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뭐 건축 기술에 대한 공학적인 교육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업 학점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학제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3년제 같은 경우는 108학점에서 120학점 정도를 이수를 해야지 졸업할 수가 있고, 2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뭐 72학점에서 80학점까지 졸업 학점이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공심화 과정도 3년제 같은 경우는 2학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2년제 같은 경우는 그 4학기, 2년을 전공심화 과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취득 학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학점에서 40학점 정도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그 학제나 교육의 특성상 이렇게 지역별로, 그 다음에 학교별로 그 학제가 운영이 되고 커리큘럼이 운영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크게 차이를 보이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설계 교과목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제 3년제 같은 경우는 뭐 8학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한데 4과목에서 6과목 정도의 설계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2년제 같은 경우는 뭐 3개에서 4개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4년제를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설계 교과목을 운영을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설계 과목의 뭐 과목 수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설계 교과목의 실수 또한 학교별로 편차가 큽니다. 과목 수도 틀리지만 설계 과목을 이렇게 교육하는 실수가 3시간에서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이제 그 한 광제에 6시간을 운영을 한 학교까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결입니다. 그 전문대학의 특성상 지역별, 그 다음에 대학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서울, 경기도에 3년제 및 4학년 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건축교육, 학제 및 설계교육의 교과목 시수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추가 교육이나 또 교육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건축사 시험을 보는 응시 자격을 이렇게 뭐 변경을 한다라는 얘기가 언뜻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전문대학 교육의 특성상 그 건축교육 학제 및 커리큘럼을 단일화하고 이렇게 통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현황입니다. 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생이 2018년도, 2020년도 비교했을 때 2,439명, 그 다음에 2020년도는 2,749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4년제, 5년제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졸업생들을 합쳐보면은 3,306명에서 3,499명. 뭐 이 정도로, 물론 오차범위 안에서 차이는 나겠지만 이 정도로 졸업생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단일 규모만 하더라도 전체 건축과 졸업생 비율 중에서 42%, 많게는 44%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건축 시장에서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5년제 지금 건축학과 학생들을 제외한 전문대학하고 비인증 교육기관인 4년제 대학을 합치게 되면은 약 전체 건축학과 졸업생들의 숫자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생 2,734명, 이거는 이제 2018년도 앞서 2020년도에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사이죠. 2019년도 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생의 숫자인데요. 2,734명 중에 취업을 이제 2019년도에는 67.3%, 한 1,84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진학을 256명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생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건축 시장으로, 특히 이제 건축 설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결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시장에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비인증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비인증대학의 건축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건축 시장에 큰 위기가 초래될 것이며 이미 일정 부분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 설계 시장은 현 5년제 인증대학교 졸업생들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비인증대학교의 건축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는 현 상황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교육 인증 기준과 전문대학교 건축 커리큘럼을 비교해 봤습니다. 인증 기준은 다른 이제 세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요. 인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교육 이력 평가 제도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인증을 받게끔 해놓은 제도, 이제 심사 기준 틀인데, 그 틀을 가져다가 저희 대림대학교의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그러니까 4년제 과정, 3년도 아니고 4학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교과목들을 모두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 항목에다가 배치를 하고 평가 점수를 매겨보니까 전체 이제 만점이 50점 중에 저희 대학이 이제 4학년 과정까지 다 넣었을 때 27.8%, 반 조금 넘습니다. 통계상 이 평가를 받으려면 70% 정도의 배점을 받아야지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4학년 과정을 넣었음에도 이렇게 부족한데 2년제 대학, 그 다음에 전공심화가 없는 3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20점 안팎을 20점을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은, 평가 심사 기준은 있지만 현실성이 거의 없는 기준, 그러니까 전문대학교의 학제 및 건축 교육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단순히 5년제 평가 틀에 맞추라는 식의 인증 기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제의 특성이 고려된 새로운 건축사 시험 응시 기준이 마련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특정 단체의 평가나 인증이 아닌 독립적으로 제도화되어야지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대학교의 경쟁력 강화 노력입니다. 교육의 차별성을 확보해야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이거는 꿈이자 비전일 수 있는데 건축사가 되기 위한 실무 수련 자격을 부여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성 확보입니다. 건축 디자이너 양성 유지의 5년제 인증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제 건축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과 함께 전문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편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설계 인력 양성 그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야지 지금 현 설계 시장의 위기나 불균형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인증 대학 모든 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건축 시장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비인증 대학교의 건축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인증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실무 수련 자격이 주어야지 되는 그 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 외국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뭐 2018년도 이전부터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웃나라죠. 멀고도 뭐 가까운 나라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건축사를 1급, 2급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건축사를 이제 뽑고 있고요. 2급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은 이제 4년제, 3년제, 2년제 모두 건축 관련 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졸업만 하면 됩니다. 실무 수련 자격에 대한 그 차등도 없습니다. 실무 수련 기간에 대한 차등은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일반 학과 졸업생들에게만 주어지고 건축과를 졸업한 학생들이면은 4년제 학생이든 3년제, 2년제 학생이든 무조건 졸업을 하게 되면은 2급 건축사 시험을 볼 수가 있고 2급 건축사가 되면은 물론 이제 건물의 규모나 또 기능의 차이가 뭐 대상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건축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1급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때 실무 수련 기간이 필요한데 요때 그나마 이제 실무 수련 기간에 차등이 발생을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2급 건축사 시험을 합격한 건축사 같은 경우는 2년, 3년제를 나오고 2급 건축사를 취득한 건축사는 3년, 2년제를 나오고 2급 건축사를 취득한 그 건축사는 4년의 실무를 통해서 1급 건축사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 기간에 차등은 있지만 큰 틀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데 있어서 차별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캔버라 어코드 정식 회원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1급과 2급 건축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학 교육 인증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건축사 제도와 연계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실무 경력 기간 혜택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2급 등록 건축사 시험에 2급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건축 학부가 5년제이고 전문 학사가 4년제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튼 건축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2년에서 3년, 그 다음에 전문 학사 기간을 통해서 건축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뭐 3년, 유사학과는 4년, 그 다음에 대학이 아닌 곳에서 기술을 배운 학생들도 실무 수련 기간을 통해서 건축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건축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유사학과, 다른 학과 졸업생들에게도 실무 수련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등하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급 건축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2급 건축사 취득 이후에 마찬가지로 실무 경력에 차등이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 경력에 차등은 주어지지만 모든 건축사를 취득하고 싶어하는 모든 학생들, 그다음에 2급 건축사를 취득한 2급 건축사들에게 그 문호가 개방이 되어져 있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타 학과 졸업생들도 그 실무 경력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건축사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의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년제, 4년제 그 학사 과정,
그다음에 2년제 석사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년제, 4년제는 그냥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졸업 이후에 건축사를 등록하는 조건은 일단 기준은 4년, 그러니까 8학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지 되고요. 뭐 어느 학교인지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대학에서 동등한 4학년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그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최소 2년 이상의 실무 수련을 통해서 실무 수련을 통해서 실무 능력의 수행 수준을 실무 수행 능력의 평가를 통해서 건축사 등록원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독일, 유럽 마찬가지로 교육을 등한시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후의 교육 이후에 건축 산업의 특성이나 업무의 특성상 실무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무 능력의 검증 없이 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실무 수련에 대한 강화가 더 크게 돼야지 되지 않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결입니다. 건축학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인증대학을 나와야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비인증 건축교육기관 및 학제에 따른 교육연한의 차이는 실무수련기간의 차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실무수련기간의 차등마저 없는 국가도 있음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교육 및 건축설계산업의 특성상 실무수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대학교 학생들은 지역 및 대학의 특성에 맞는 건축교육 이수 후 충분한 실무수련을 통해서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지 할 것 같습니다. 매진말입니다. 자,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현 상황과 그동안에 돌아가는 내용과 함께 제 발표에 제 발표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건축학 인증제도와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 연계로 인해 현재 전문대학교의 건축교육 및 건축설계 시장이 큰 위기에 초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인증 교육기관 졸업생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에 대한 건축계의 합의는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건축학회, 그다음에 건축학인증원, 그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건축 기관이나 또 학회나 이런 곳에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문제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건축학 교육 인증제도는 외국과 같이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제도와 분리되어 운영되어야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건축학 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들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훌륭한 건축 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건축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서 건축학 교육 인증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모든 건축 교육 기관의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건축사 시험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인증 건축교육 기관 및 학제에 따른 건축교육 내용 및 연한의 차이는 당연히 실무수련 기간의 차등으로 해결이 돼야지 되고, 또 이제 그와 함께 모든 학생들에게 실무수련의 자격이 주어져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환 교수님의 발표 들으셨습니다. 네, 회장님이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회장님 인사말을 발표 2개 다 듣고 나서 하시기로 하셔서 다음 발표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교수님께서 4년제 대학 관련한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건양대학교 김영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김철환 교수님이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한 이제 건축 교육과 실질적으로 산업에서의 그런 역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건축사 자격 시험에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 4년제 건축교육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일반 학제 속에서의 건축학과가 맡고 있는 역할과, 그리고 실제 산업에서의 역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건축사 자격 제도, 시험 제도에 관련해서 어떠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3가지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현재 이제 우리 건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큰 주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5년제 건축학, 4년제 건축공학 이렇게 2개로 가고 있는 방향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 10년간 진행이 되면서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작은 모색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제 건축교육이 갖고 있는 공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5년제 건축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뭔가 해소하고 해결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학과 교수님들이 사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1, 2학년 공통, 그리고 3학년부터 전공 분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도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이제 저희 그 일정 부분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건축교육의 전문화를 위해서 한 20여 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 건 이제 10년 전이지만 건축학과 건축공학이라고 하는 전문화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또 다른 이제 어떤 해결점,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 맞도록 사실 이제 교수님들이 다시 한번 의지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4년제 건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전문화를 위해서 사실 이제 5년제라고 하는 건축학을 도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5년제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4년제 건축학이라고 하는 4년제의 어떤 그런 일반 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점차 또 어떤 상황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학점도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이제 줄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130에서 120으로까지 줄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즉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스스로 자주 뭐 이렇게 주도 학습인,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전체의 어떤 큰 교육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런 교육의 흐름에서 본다면 학점도 과도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세분화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학의 어떤 존립 자체를 조금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4년제 건축교육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축의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다 없애고 5년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4년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문의 영역, 그런 영역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이나 또는 보편성이나 그런 어떤 미래 첨단, 어떤 기술 변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학제로서의 틀은 사실은 유지해야 되는 게 바로 건축교육의 큰 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건축교육의 보편성 측면을 끌고 가면서 또 하나가 어떤 기술 변화, IT의 변화, 스마트 시티 또는 스마트 건축 이런 쪽의 어떤 새로운 혁신적이고 첨단적이고 미래적인 어떤 기술의 변화들을 건축 공학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융합하려면 건축학과 건축공학도 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학제인 4년제 건축학 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4년제 건축 교육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보편 교육의 어떤 틀,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새로운 기술의 변화, 혁신적인 변화, 미래의 어떤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성, 미래 이런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4년제 건축교육의 지금 현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국토부에서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4차 산업 융합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이라고 하는 영역도 우리의 가장 큰 어떤 혁신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학과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는 영역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일반 지금 건축학과에서는 사실 5년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4년제 건축공학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이나 그런 측면에서의 융합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교육의 큰 틀에서 본다면 조금 이런 부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학제의 4년제는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 이런 4년제 건축 교육의 틀 또는 이제 2년제, 3년제 전문대학도 얘기했지만 이게 건축 교육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의 건설 산업의 고유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도 바꾸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건축 설계 시장이 같이 따라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는 않고 산업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제 졸업한 학생들만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 산업 자체 또는 건축 설계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악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외국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이런 흐름의 가장 큰 배경, 첫 번째 배경은 WTO라고 볼 수가 있는데 WTO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WTO의 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우리가 그 흐름을 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외에 나가서 뭔가 전문가로서 전문가 자격 상호 인정이 되니까 인정을 받아서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해외에 나가서 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건축사 자격을 따야 되는 거고 자격을 딴다라고 하는 거에서 건축 교육은 인정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너 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과목 하나 다 체크를 받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자격 실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를 받았는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라이선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자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자격 자체만으로 해외에 가서 뭔가 바로 사무소 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는 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WTO에 의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을 이 맞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국내 산업 자체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는 반면 어땠느냐라고 들여다보면 미국은 사실 변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인 건설 산업 또는 설계사무소의 어떤 그런 자격 여건 이런 건 하나도 변화한 게 없고요. 단지 변화라고 하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그 EC를 통해서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과 실질적으로 자격 상호 인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어떤 고유성은 그대로 인정을 해나가면서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맞춰 나가자라고 하는 거지, 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학부제와 대학원 교육으로 가고 있고요.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4+2로 가고 있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데는 사실 각 주마다 갖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TO의 가장 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 어떤 각 지역의 독특한 어떤 지역성은 또는 교육의 문화든 아니면 그것들이 이제 산업의 문화든 건축의 문화든 그 부분을 서로 살려주는 게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처음에 어떤 발단은 시작은 같이 갑시다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하나의 제도권 안에 묶으려고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각 나라별 특성이나 고유성은 그대로 인정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한번 4년제 교육이나 또는 2년제, 3년제의 어떤 건축학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4년제 건축학 교육을 졸업한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건축사 시험에 대한 자격을 부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국내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대학 교육이나 실무 연한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 그 전문대학에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보면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국내 상황과. 예를 들면 이제 이씨 같은 경우에 들여다보면 건축사 수련 기간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풀타임이라고 하는 대학인 경우 이제 5년제 대학을 하는 경우 이제 수련 기간을 최소 2, 3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년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경우에 수련 기간을 최소 4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뭐 대학의 기간이 3년인 경우는 수련 기간을 최소 6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유럽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도 실제 3년제 교육이든 4년제 교육이든 5년제 교육이든 그게 6년제 교육이든 실무연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의 어떤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여다본다면 독일의 경우 보면 이제 5년제 또는 이제 4년제 또는 3년제인 경우 이게 오렌지 부분이 이제 대학 교육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색 부분이 실무 연한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 교육과 실무 연한을 맞춰서 이제 대학 교육에서 5년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실무 연한을 2년이나 3년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에서 3년인 경우 실제 실무 연한을 이제 5년이나 6년으로 늘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건축사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는 정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그 산업, 실제 건설 그러니까 설계 시장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어떤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 자체의 어떤 위축되거나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연한과 수학연한, 그러니까 실무연한을 저렇게 융통성 있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오렌지 부분은 대학의 수학연한이고요. 그 옆에 있는 하늘색 부분은 실무연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대학의 합제가 뭐 5학년, 6년 되면 실무연한은 2년 내지 3년이고 그리고 대학연한이 3년, 4년이면 실무연한은 4년, 5년, 6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설산업, 크게 보면 건설산업, 그리고 작게 보면 건설시장의 산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성이라는 측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사실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건축사 시험에 대한 자격제도의 어떤 개선안으로서 어떤 제안을 해본다고 한다면 위에 오렌지 부분은 실제 이제 5년제입니다. 5년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건축학회에서도 큰 역할을 했었고요. 이게 보다 더 그러니까 건축 설계라고 하는 영역에 전문가, 우수한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5년제를 과감하게 도입을 했고요.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월성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을 도입을 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무 연한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죠. 반면에 이제 4년제 같은 경우 그 전에 있었던 교육제도와 유사한데요. 4년제 같은 경우는 저 하늘색 부분의 맨 아래 부분인데 대학의 4년제로 보면 실무 연한을 5년제 이렇게 가져가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바로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예비 시험을 보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왜냐하면 이제 실무 연한이라고 하는 게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이게 실무 연한에 그 책자가 있습니다. 매뉴얼 책자가 있어서 그 책자를 통해서 실무 연한 동안 체계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건축사협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늘색 부분에 건축사 시험 보기 전에 건축사 예비 시험을 이제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4년 교육과 실무 5년 그리고 예비 시험 그리고 건축사 시험 이렇게 해서 예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건축학 5년제로 가기 전에 이제 교육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제도와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걸로 봤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4년제 보편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두 부분은 이제 대학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교육의 말 그대로 실무 연한에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에마크라고 하는 건축학 석사를 따는 경우는 예비 시험을 면제를 하는 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부분에는 이제 MS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공학으로 석사를 따는 경우는 2년은 인정을 하고 대신 실무 3년 하고 건축사 예비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본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은 그 수월성 있는 그런 그 교육제도를 도입한 그 5년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4년제 하늘색 부분은 보편적인 그런 4년제 건축교육 그런 부분을 유지하는 안으로 해서 두 개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를 1급이다, 2급이다 두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건축사 자격시험을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연한을 거쳐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1급, 2급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도 실무연한을 5년이나 6년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저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해서도 역시 뭐 이제 지금은 1년에 2회 이렇게 응시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사 시험을 예비 시험까지 보게 한다면 상당히 1년에 2회 준비하고 이런 건 거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건축사 시험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실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실무하고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면 거의 1년에 2회를 실시하면 사무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로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실무 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정도, 1년에 1회 정도가 이제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로서는 이 개선안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축학회 저희 건축인들이 보다 더 건축 설계 그동안 사실 저희가 많이 갈망을 했었죠. 4년제 건축학제를 갖고 오면서 끌어가면서 실제 너무나 전문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가슴 아팠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건축학이라고 하는 수월성 있는 건축 설계를 양성하는 그런 5년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건축 기술이 될 수 있는 건축공학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건축공학 인증, 건축학 인증 이런 부분으로 이제 뭔가 만들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그런 수월성 있는 그런 교육의 틀은, 영재교육과 같은 그런 교육의 틀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그대로 끌고 가고요. 거기에 있는 실제 이제 전문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문 대학의 교육이 될 수 있고, 일반 대학이 가져갈 수 있는 건축학 교육, 이 교육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되,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틀을 가져가면서 또는 미래의 어떤 첨단이나 혁신이나 그런 부분의 틀들을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 조금 더 연장하면 사실은 도시 설계라든지 또는 이제 조경 설계라든지 또는 그 이외에 건축이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사실은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저희가 그걸 버리지 말고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4년제 일반 대학의 그 건축학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노력해 왔듯이 5년제 또는 4년제 건축 공학을 위해서 5년제 건축학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왔듯이 저희도 이제 일반 대학이나 전문 대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때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건축 어떤 학제를 통해서 뭐 건축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게 없게라고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큰 사회의 어떤 사회 정책의 틀이라고 하는 거, 서로 포용해야 되고 서로 실질적으로 통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의 틀과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끌고 가는 건축의 가장 큰 틀을 보면 늘상 공공의 건축, 즉 약자와 함께하는 건축, 그리고 다 함께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저희는 이제 표방해 오고 있고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틀에서 본다면은 이런 시험 자격제도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개방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어야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바로 건축 교육이 또는 건축사 자격 시험의 제도가 사실은 가져가야 되는 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틀을 위해서 아마 건축을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는 다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틀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양대 김영애 교수님께서 고유성 회복과 4년제 건축학과의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발표 주셨습니다. 그 다음을 말씀드리면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우리 회장님의 인사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먼저 우리 그 전문대학의 경우에 우리 동설대의 성기용 교수님께서 좀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4년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세명대학의 이태우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연세대학의 성준 교수님, 그리고 모건대학 이승재 교수님, 그리고 서울건축사협회의 윤종수 건축사님, 그리고 건축가협회의 우리 이수열 부회장님, 뭐 이런 지금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셔서요.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대에 인증원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카브 인증사업 현황 및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생 실무 수련 자격 부여 방안 세미나,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옆방에서 건축공학 인증 제도에 대해서 또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2년제, 3년제, 4년제
그 건축 교육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두 군데 그 잠깐 들러서 내용을 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증원에서 하고 있는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생 이제 실무 자격 관련돼서도 잠깐 듣고 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뭔가 교육 이력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뭐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건축 교육이 건축 산업하고 긴밀하게 연결돼야 되고,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그 5년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2년제, 3년제, 4년제 학생들이 그 건축사를 볼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약간 그 퍼지면서 그 뭔가 이제 학생들의 어떤 진학도 저하되고, 또 현장에서 그 뭔가 전문대나 4년제 나온 애들의 어떤 그 취업 지원도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못 구한다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빨리 그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이런 저 2년제, 3년제, 4년제의 그 건축과를 들어오려고 한 학생들한테 자기들도 건축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사인을 빨리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또 입시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사인이 가지 않으면 걔들은 건축가를 지원하지 않을 거고, 그게 이제 그 건축 산업계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는 코멘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실무 수련 기간 연장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자 이런 말씀 이제 계속 하시고 그러는데, 또 인증원 쪽 얘기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일정 부분 그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다. 거기가 이제 상당히 그 뭔가 그 대척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 그 자기들의 그 주장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SPC를 따져보자. 그리고 SPC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니 어느 부분은 뭐 추가 교육을 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 뭔가 실무를 좀 더 인정해주고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능하면 11월에 인증원 쪽하고 또 건축교육 혁신원 이쪽이 같이 뭔가 좀 팀을 짜고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을 좀 제안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막연하게 그 뭔가 5년제로 편입을 하든지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좀 전에 제가 듣고 온 세미나에서는 꼭 그것만이 아니고 뭔가 동영상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이런 걸 통해서도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은 건축학회 교육혁신원에서 특정 과목을 다 개발해서 그 졸업생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뭔가 학점을 따는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면 다 해결되지 않나 싶고, 오늘 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저도 관심 갖고 도와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에 대해서, 학생들의 SPC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만족시킬 건지 그런 그 논의를 좀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 큰 틀에서 어떤 공유하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다행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그리고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정도로 회장님께서 비교적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잘 중지를 잘 모으면 네, 어렵지만 못 갈 길은 아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기용 교수님과 또 이태우 교수님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편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러니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제 그 일선에서 보시는 건축사분들 의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주 교수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좀 더 저는 의견을 많이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단상을 토론회 그 의자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찌됐든 이렇게 먼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좀 착석하셔서 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가 지금 이태구 교수님 그리고 송복섭 교수님은 오늘 사실은 못 오신다고 했고, 대신에 이제 우리 모건대학의 이승재 교수님이 좀 참여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동서울대학의 성기용 교수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 계신 분들 보고 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기용 교수님은 좀 올라가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에 같이 좀 토론을 하고 싶으신 교수님들이 계시면 명패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조금 뭐 이렇게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꼭 그렇게 무겁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명희 교수님께서 올라가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예, 예. 예, 김영애 교수님께서 우리 이제 그 4년제 교육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김철환 교수님께서 이제 2, 3년제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이런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사협회나 가협회, 학회에서도 거의 모든 그 교육 프로그램에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제 공감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뭐 3년제, 4년제 졸업생들이 어떻게 그 시험 자격에 응시할 수 있을지, 실무 수련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교육을 더 받을 것이냐, 이런 화두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4년제, 5년제 그 학교들의 프로그램을 봤는데, 보통 그 4년제 대학들은 보니까 특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김영애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지만 뭐 IT 분야, 또 스마트 그린,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를 많이 하고 있었고, 이게 통합 과정이다 보니까 설계 과목이 5년제보다 보통 한 15학점에서 25학점 정도가 5년제보다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원에서는 한 3, 4학점의 설계 관련 부분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년제는 그게 다만 이제 설계 분야의 시수가 적고, 다만 이제 특성화에 관련된 게 한 보통 학교별로 5학점에서 15학점 정도를 유지를 해서 조금 4년제별로도 이제 차이가 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각 지역의 그 특성화를 다 권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융복학과 특성화를 지금 한 뭐 15년 전부터 계속 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교육부의
정책에 맞춰서 온 것들은 그래도 더 3년제나 4년제가 아닌가. 대략 이제 우리 인증원에서 5년제 기준을 가지고 WTO 기준만 맞추다 보니까 대략 더 특성화가 되지 못한 점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타 외국 대학들도 교육보다는 상당히 실무에 관련된 걸 많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 대부분 3+2 또는 4년제 같은 경우 실무 수련 대개 2, 3년을 하게 되면은 시험보다는 되게 학교들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8단계나 9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면허를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이렇게 틀에 맞춰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축 산업계의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교육과 산업계가 더 미래 우리 국제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도들을 개방을 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건설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IT 쪽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한데 이런 건설 쪽은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좀 갈등을 좀 추스리고 좀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다양화하고 창의적인 이런 방안으로 좀 건축사 제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 물어보려고. 지금 이태구 교수님께서는 실무 수련을 더 강화해야 되느냐,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냐, 4년제가 5년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데 실무가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아주 뭐 인증원의 공식적 입장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뭐 개인적 의견도 좋고 뭐 궁금하긴 하잖아요.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성준 교수님께서 한번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답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인증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성준입니다. 방금 이태구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사무총장을 맡아서 저도 어깨가 무겁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오늘 2, 3년제 그리고 4년제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일단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인증원에 대한 약간 불편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건축학 교육 인증원에서는 5년제 교육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증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가 건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생을 배출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건축 전문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보다 아까 방금 권양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사가 가져야 할 그 위치 혹은 그 역할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드라프터로서의 건축사를 배출해내는 시대는 지났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다양한 확장된 영역에서의 건축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우리 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계, 그러니까 5년제뿐만 아니라 5년제, 4년제, 3년제, 2년제 그리고 사협회 모든 단체, 기관 단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지 저희가 그 다양함과 창의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수님 좀 전에. 그래서 그런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갖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고 저희가 실질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자면 4년제와 5년제의 그 교육의 차이, 교육의 시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그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5년의 교육이 아니라
그 충분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교육을 하는 데는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UIA 때문에 3+2 또는 뭐 4년 이상의 5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배출해 내자라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그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증원에서 연구 과제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저 다른 옆에 빌딩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연구 과제를 보완교육, 보충교육을 통해서 비인증학위 졸업생들이 건축사 자격 시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현행법상 완전히 막혀 있고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나 프로그램 인증을 받지 않은 학생이 인증원을 통해서 교육 이력 평가라는 개별 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 개별 평가를 통과하면 실무 수련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개별 이력 평가를 패스하지 못하는 학생에 의해서 인증 프로그램 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다른 길이 조금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접근성, 공간적인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일과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보완교육, 혹은 지방에서 공유대학이라든지 원격대학 등의 조금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별로 개별 이력평가에 왔을 때 부족한 교육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학점제로 운영이 되든 아니면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가든 그 부족한 교육을 보완해서 실무 수련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지금 큰 틀은 잡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공정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 자격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을 단순히 교육의 시간을 실무의 시간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에서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고등교육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건축사 자격증을 생존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영역 자체를 전문 영역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역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확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 같이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길을 열어줌에 있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에너지를 조금 모아서 같이 조금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약간 교육에도 방점이 찍히는 듯한 느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일찍 들어오셔서 여지껏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건축가협회의 이수열 부회장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네, 갑자기 뭐 말씀을 줍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오늘 두 분의 발표도 다 들으셨고, 또 이태호 교수님과 성준 교수님의 토론도 들으셨기 때문에 한번 이 대목에서 실질적인 어떤 실무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걸 좀 제안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축가협회 이수열 부회장입니다. 오늘 김철환 교수님, 김영애 교수님 강연 내용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논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가협회를 대표해 가지고 이제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의 입장은 지금 건축사 수를 계속 더 뽑고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건축사 시험이 굉장히 어떤
인원을 제한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면 최소한의 건축사가 되기 위한 소양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시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사 수가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한 2만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한 15만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인구 차이가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0만 정도 건축사.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가 이제 건축사가 아직도 굉장히 적은 입장이고 국민들은 그런 건축사의 어떤 그 설계 서비스를 받는 것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사들을 배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건축사 시험은 좀 더 쉬워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대나 아까 얘기한 3, 4년대 나와서도 쉽게 건축사를 딸 수 있는 이런 쪽이 돼야 된다라는 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그 5년제가 아니라 3, 4년제의 어떤 그 학교 배출론이 거의 44%가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이 이제 그쪽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 인원이 지금 건축사 시험이 이제 원천적으로 막혀 있으면 사무실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자기가 실무 수련 몇 년을 하면 건축사를 따서 자기가 개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희망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도 이렇게 견뎌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건축사로서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그 건축 사원 이제 수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대형사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아는 스튜디오에 오는 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 직원들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건축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사는 그러니까 볼 수 있고 쉽게 더 배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간극이 교육의 범위 또는 대상 이거에 대한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실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저 서울건축사협회의 여기 윤종수 건축사님은 이제 5년제 수업도 하시잖아요. 네, 또 이렇게 필드에서 직접 실무도 하시고 이런 간극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이 되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하셔야 되고 실무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두 지점의 어떤 좀 차이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윤종수 건축사님. 네. 네, 그 부분 좀 윤종수입니다. 네,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제가 일찍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접속은 해놓고 오늘이 또 이렇게 서울의 모대학 5년제 4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업하고 중복이 돼서 지금 수업을 서둘러 끝내고 이제 토론 시작하자마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그 발표자분들 이야기를 좀 못 듣고 이제 토론 과정에서 좀 듣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는 상당히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실무자로서 이거는 일단은 뭐 건축사 이것다 저것다 떠나갖고 이거는 형평성, 그러니까 헌법 개념에서 귀해 균등의 뭐 법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 환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특정 전문직이 있으면은 그걸 쉽게 어떤 루트를 통하더라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축사의 이제 자질,
뭐 의사 경우에는 의사 자질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래 5년제 함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5년제를 갖는데 그 말은 건축사의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는 그 관련 기관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게 좋게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그 건축사의 자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들어보면요. 자꾸 건축사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봐볼게요. 건축사가 배출되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건축사 사무소를 형성하죠. 건축사 사무소라는 데서 직원이 없는,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이다 뭐 저 IT가 발달하니까 혼자서 다 프로그램만 할 수 있으면 된다. 1인 건축사 이야기 나오는데 1인 건축사가 나옴으로 해갖고 건축사의 위상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 건축주랑 미팅을 하고 뭔가 브리핑을 하고 갈 때 보조원 밑에 직원들이 건축사로서 대우를 하고 보조를 해줘야지 스스로가 위상이 올라가는데 건축사 혼자 가서 브리핑을 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을 때 과연 그 건축사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며 이게 1인 건축사라 그러면은 언제부터 우리가 뭐 건축사라는 업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그 1인 건축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건축사가 많이 배출됨으로써 질적으로 뭐 지금 국토부에서 건축사를 많이 배출시키고 있는데 건축사 배출하고 또 5년제를 또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5년제를 만들어야 건축사 자질을 올리는데 건축사가 대량 배출되면서 건축사의 위상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금 전문가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직원 확보. 아까 먼저 이제 그 토론해 주신 분께서도 실무에서 상당히 어렵다. 직원 구하기. 지금 내 직원조차도 4년제 나왔고 저 스스로도 4년제 나왔고 지금 대학 졸업하고 30년을 실무에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없이는 우리 건축사라는 직업이 건물 짓는다는 게 건축사 1인 건축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실무가 저는 건축이 경험의 학문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상당히 학문으로서 그 현장 경험이 없으면은 결국 완성될 수 없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빈 땅, 나재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가 그걸 내가 도면에서 창조물을 갖다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는 공법이나 내 도면을 보고 누구나가 시공에 대해서 전문적인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집을 짓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계를 하면서 공법, 공사, 공정 이런 거 어떤 작업 인원수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은 제대로 된 완벽한 설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설계 도면을 현장에 던져 놓으면은 인부들도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 관리하는 사람들, 대기업의 과장들, 기사들 이렇게 있을 때 건축에 대해서 설계보다는 공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왔겠죠. 그러면은 건축사를 하면은 그 공법조차 알고 있어야지 도면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도면을 만들 때 1인 건축사가 혼자서 그 도면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단독주택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면을 그리고 현장에 던져주는 그 과정만 끝나면은 건축사의 역할이 끝나느냐? 아니죠. 이거는 인허가 행정까지 걸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안전사고. 윤종수 선생님, 제가 하나 너무 깁니까? 아니 그 조금 핵심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무하시는 건축사님은 5년제 가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세요? 뭐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나요? 지금 예, 좋습니다. 제가 그 강의는 한 20년 했는데 설계도 하고 이론 과목도 하는데 지금은 5년제에서는 법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규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법규를 가르쳐 보니까 비대면 할 때 법규 시간이 오전이나 오후에 배치되면 학생들이 거의 졸고 있습니다. 법규라는 건 여기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다 법규 과목은
회피하시는 과목이죠. 싫어하시고 전문성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보통 외부 강사들한테 맡기는데 저는 이걸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실무를 겸해가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거의 졸고 있어요. 왜 그러냐? 과목도 지루하겠지만은 그 전에 설계 수업 때문에 거의 밤을 새고 옵니다. 제가 밤을 새고 와서 권 집사님 제가 좀 네? 무식해요. 왜냐하면 저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시니까 당연히 설계 과목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법규를 가르치는, 야, 그러면 정말 다양한 과목을 사실은 실무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군요. 이제 보니까. 근데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법규를 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실무라고 할 때 실무 가서 수련을 해라 할 때 법규를 따로 가르쳐주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요. 모든 건물들은 법에 의지해가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설계는 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규를 가르치면서 설계 실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를 통해가 저는 실무에 대한 전 과목을 커버하고 있는 거죠. 법규의 구조도 나오니까 구조 기본 프레임 짜는 것부터 나중에는 지금 5년제를 졸업했는 학생들 데리고 법규책을 왜냐면 돈 있어가지고 일단 저한테 화두를 던져주신 거는 충분히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사면 설계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그럴까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가 건물 짓고 나면 거주 후 평가를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주 후 평가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우리가 건축 설계 기술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이니까 학생들 취업 내보내고 취업 후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배웠는 게 실무에서 얼마나 쓰이고 실무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년제에 연연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건축사 시험 칠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절대적으로 건축사가 1인 건축사로는 될 수 없어요. 보조원, 건축사 사무소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조원이고 그게 수련만으로 자꾸 그게 가는데 그게 건축사를 위한 수련이 아니라 건축사 사무소를 형성하기 위한 보조원 개념에서도 3년제, 4년제, 그 다음 2년석 때들이 와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사 딸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은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윤종수 건축사님.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계속 참여해 주신다는 걸 강하게 믿고, 네. 자,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사실 2분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성기용 교수님 특별하게 성기용 교수님 뭐 짧게 강한 임팩트 있는 걸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건축가협회 이수열 부회장님, 그 다음에 서울건축사협회 윤정수, 네, 다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전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토론회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유형의 토론회를 제일 처음 참가했던 게 한 13년쯤 전인 것 같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뭐 WTO나 UIA 얘기하면서 뭐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 뭐 국내 시장을 보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오해 또는 착각이었고요. 국내 시장이 붕괴된 건 현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0년 전에 우리가 느꼈던 시장 개방에 따른 위기보다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붕괴가 아까 이제 건축사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취업을 시키는데 제가 처음에 저는 한 25년 지금 교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학생들 100명이면은 한 80명, 7, 80명이 설계사무실 간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설계사무실에서 학생을 좀 보내달라, 뭐 신입사원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가려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모르다가 이제 학생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설계사무소 오래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 설계 과목에 대한 또는 설계 분야에 대한 진출을 애들이 꺼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여 년 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위기감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감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 시장의 안정화나 학생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하라 그러시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자격증 제도하고 건축학 인증하고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분리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꼭 인증을 한다면 과정평가형으로서 인증을 통한 교육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이 자동으로 뭐 이렇게 주어진다거나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증이라는 것이 왜 자격제도하고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격제도는 자격제도로 가고 인증은 인증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건축 관련된 또는 유사학과에 다닌 학생들에게 내가 나중에 이러한 미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교육시장이 붕괴되고요. 연이어서 건축시장이 붕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팩트가 강하긴 했던 것 같아. 성지훈 교수님 뭘 한마디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네, 저도 1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형평성과 기회균등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학 입학할 때 이미 모든 기회균등이 부여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알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를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1인 건축사가 불가능하다. 건축사의 위상이 떨어진다.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보조를 받고 내가 위상이 세워지는 역할은 하고 싶지만 그 보조를 해줘야 되는 역할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세대가 지금 세대이고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키워내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10년 후에는 1인 건축사 당연히 되고 지금 현재도 BIM을 사용하면은 한 명이 3명, 4명의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AI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아마 드라프터의 역할은 없어질 겁니다. 건축사의 역할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원이 있어야 되고 이 친구들이 건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건축사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 고문으로 저렴한 인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건지 솔직하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증과 자격 제도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자격 제도가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초점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교육의 내용 그리고 실무에 대한 믿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승재 교수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동규 교수님도 너무 오랫동안 계셔서 제가 혹시 짧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교수님? 네.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저는 아까 윤종수 건축사님이 말씀하신 건축사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설계사무소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설계사무소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보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요. 설계사무소를 하게 되면 설계뿐만이 아니고 감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리에 필요한 것은 건축사 보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감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현행 법상. 그래서 건축사 보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실무 수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이 바로 건축사 보호의 기간이에요. 5년제는 이제 실무 수련이고 나머지 학제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돼서 건축사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법상 그리고 또 현행의 운영상 건축사 보호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 보호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나 이런 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따라서 교육 인증원에서 걱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일부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증원에서는 교육을 가지고 자꾸 그 건축사의 질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육을 가지고 절대로 건축사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실무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렇게 실무를 해보신 분들을 전부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 실무를 가지지 않고서는 건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전체의 설계 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필드로 이거 저 밑으로 내려드릴 거거든요. 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는 여하튼 저는 이제 좀 감이 오는 게 교육 아니면 실무네요. 교육과 실무. 자, 너무 토론에 아까 올라오시지. 아무튼 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저기 네, 저는 중앙대 박진철이고요. 아까 저기 유성영 교수님께서 저보고 또 그냥 빈자리 있다고 올라오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저는 1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학 교육을 2000년대 들어와서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 딱 2010년 전에 제가 건축학계 담당이사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이 뭐냐 그러냐면 학생들에 대한 탈출구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5년제가 좋은 여러 가지 교육에 좋은데 저 10년 전에도 5년제 학생들의 한 70%가 건축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뭐 공학 쪽에 건설회사 간다든가 그다음에 공무원이 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건축학교 부회장 할 때 딱 정확히 5년 전에도 국가건축위원회하고 그쪽에 이제 이 건축 교육 제도가 5년제하고 4년제가 뭐가 문제냐 했을 때도 그때도 뭐냐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도 다양하게 아까 저기 성주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5년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5년제를 하되 5년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또 4년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탈출구를 마련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국토부나 이렇게 우리 건축학회 쪽에서 이런 좀 제안을 해줘야겠다 하는 의견을 그때 의견 수렴해서 보고서도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냥 플로우 쪽에 아까 유성영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21년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위드 코로나가 되어 가는 마당에 건축 교육제도 특히 5년제, 4년제 특히 아까 김철환 교수님 발표도 해주셨고 또 김영혁 교수님 발표도 해주셨지만 2년제, 3년제도 좀 이렇게 어떻게 탈출구를 마련해주고 또 특히 4년제 또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5년제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유성영 교수님 오늘 사회를 보시지만 건축학회에서 이런 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했지만 어떤 TF팀을 좀 마련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꿔주면은 학생들한테 더 좋고 우리 또 건축 교육이 또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할 타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네. 이승재 교수님 나가셨어요? 이승재 교수님, 우리 아이디어 많으시잖아요. 저 대신에 클로징 차원으로 이승재 교수님이 한번 좋은 아이디어 한번 화끈한 거 한번 줘보세요. 모원대학교 이승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화끈한 아이디어는 없고요.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중론을 모으는데도 지금 어떤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도 인증원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지금 또 이제 4년제 어떤 세션에서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분할이 된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5년제 지금 뭐 맡고는 있지만
우리 지금 성 교수님도 계시지만 일단 인증원의 저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좀 전에 성 교수님께서는 건축사 자격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건축사법에서 인증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인증원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건축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거 안에서 건축교육 인증을 통해서 전체 우리나라의 건축교육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꼭 인증원이 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건축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사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법에서 배제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인증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증원 자체가 5년제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 안에 계신 위원들을 갖다가 4년제나 전문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자격뿐만이 아니라 건축 교육에 대해서 심지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년제 건축 교육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문 교육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꼭 5년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틀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그 70몇 개의 대학교들이 거의 다 5년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다양한 교수님들이 그런 인증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건축사 제도하고도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성준 교수님, 좋은 말씀이죠? 매우 좋은 말씀이시고 인증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증원에서 5년제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혹시 학회지에다가 8월에 기고한 글을 혹시 보시면 5년제에서 처음 샘플로 내놓은 인증원에서 처음 샘플로 내놓은 5년제 교육을 너무 무작위로 우리 교육계에서 샘플만 하면은 우리는 패스할 수 있다라는 아니란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인증원에서도 4+2를 비롯한 다양한 학제를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조금 약간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의 자리가 많이 열려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인증원 자체에서도 자체 과제를 하는데 교수님들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자리 와서 이렇게 같이 대응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뭔가 같이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11월에 제가 11월에 제가 우리 행사 꼭 다시 회장님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다 하면 다음에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손해했어요. 다음을 대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네, 좀 그러면 대답 안 듣고 그러면 네, 연구해서 오시라는 측면으로 자 그러면 짧게 오셔야 됩니다. 10초 안에. 예, 설계는 건축사의 전문 언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래프트가 있다고 이제 그 건축사는 그 역할을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럼 드래프트를 누가 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새로운 직업이 생겨야 되는지. 건축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열띤 세미나의 토론과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대한건축학회에서 마련한 건축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의 세미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유성룡이었습니다.